인간의 유희를 위해서 자연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파하고 공감하고, 야생동물이 서식지를 잃고 점점 사라지고 멸종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여기에 갖다 붙이는 것은 전혀 개별인 거죠. 네, 오랜만에 시작합니다. HC의 성명서 읽어주기. 네, 오늘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환경운동연합 이경규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월 5일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도 내고 퍼포먼스를 한 걸 봤는데, 네. 전 재밌게도 그 유력 후보 2명 가면을 쓰고 막 퍼포먼스 하는 네. 거 보면서, 이거 무슨 내용이지? 하는 궁금함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내용을 보니까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무등산 개발, 이용섭 예비 후보는 그린을 말하고 회색을 칠하는가, 투자 기업 의견을 듣겠다는 강기정 예비 후보, 무등산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내셨는데, 이 내용 한번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성명서를 냈던 큰 목소리에, 성명서에 담았던 큰 목소리의 주제는 무등산을 개발과 갈등의 대상으로 보지 마라. 그리고 무등산을 개발을 통해서 또 갈등을 만들고 하는 것으로 만들지 말아달라 하는 요구였고요. 지난 이용섭 시장이 지난해 말부터 강한 광주였나요? 큰 광주? 제가 강한 광주 같은데요? 네. 더 큰 광주 아니었나? 네. 이건 기억이 안 나네. 네,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였던가요? 네. 사실 현재도 많이 큰데 강주를 표방하면서 대전 안특위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대전 안특위에서 그린, 스마트, 펀이라고 하는 테마에 맞춰서 광주를 혁신해 보겠다라고 해서 대전 안특위 안에 혁신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혁신위원회에서 무등산과 관련해서 접근성을 좀 향상시켜야 된다. 근데 이 접근성이 시민들이 탐방할 수 있는 접근성보다는 정상을 향해서 빠르게,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 그래서 빠르고 강하게 갈 수 있는, 무등산 정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케이블카라든가 산악열차라고 할 수 있는 트램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산에 도로를 만들어서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용섭 시장이나 이용섭 시장 예비 후보나 강기정 예비 후보가 두 분 다 우리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예요. 이용섭 예비 후보는 이 대전안 특위의 최종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충분히 추진하겠다, 이 내용들을 합정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했고, 강기정 예비 후보는 트램도 좋고 드론 택시도 좋고 전기차도 좋다, 이런 거 검토하고 케이블카도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고 논의하겠다. 그리고 또 투자할 기업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등산이 투자할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이냐라고 이제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용섭 시장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선언도 했고,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보다 4년이나 더 당겨서 광주가 탄소 중립을 선도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무등산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그린 스마트폰 중에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스마트? 아니면 펀? 그린? 네, 그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그린이냐, 이거는 회색이다. 이 그린을 이야기하면서 회색을 무등산에 칠하겠다라고 하는 이 두 예비 후보의 철학, 그리고 미래를 보는 가치, 그리고 지역 내에서 무등산과 관련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까? 울림온천을 사례로 들더라도 10년 넘게 지역 내에서 갈등과 반목을 했고, 결국 시민의 뜻에 따라서 울림온천은 백지화 되고 그곳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지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갈등의 논란을 만들어 나가는 이 무등산 개발은 그런 사고, 그리고 그런 발언들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시면 좀 궁금한 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거나 산악열차를 이용하는 게 왜 환경 파괴를 한다라고 하는 건지 좀 궁금해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무등산이 어떤 곳인가라고, 이렇게 무등산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가 지금 재미를 위해서, 재미있는 탐방을 위해서
관광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공간인 것이냐. 근데 무등산이라고 하는 곳은 국립공원이잖아요. 국립공원은 현 세대의 이용보다 미래 세대를 이용. 그러니까 아마 미래 세대가 또 현 세대가 되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둬야 될 땅이고, 그리고 국립공원은 그나마 모든 우리 국토에서 도시가 90몇 퍼센트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도시의 면적이 넓잖아요. 그렇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그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이고 자연이 그나마 좋은 모양새로 아니면 그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자연공원이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또 국립공원입니다. 우리 인간이 좀 일상생활에서 뭐 휴양도 취하고 그 다음에 놀기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도시공원이라고 그래서 도시공원 안에는 다양한 뭐 그 시설들도 만들고 건축물도 만들고 뭐 놀이시설들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패밀리랜드 우치공원에 있고 중앙공원 같은 경우 지금 뭐 이제 그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민간공원으로 조성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다양한 유의시설 우리 놀 수 있는 그런 유의시설들도 설치할 수 있지만 그런 공간들은 좀 인간을 위한 공간인 반면에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곳, 자연공원이라고 하는 곳은 야생 동식물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놓은 공간이죠. 그래서 이 공간에 지금 현 세대의 이용, 그리고 관광, 수익, 뭐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은 국토의 관리의 철학에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그래도 궁금한 게, 네. 왜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그 케이블카는 우리가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케이블카도 이게 삭도라고 해서 그 도로의 개념이에요. 아마 다른 케이블카를 타보신 분들은 해상 케이블카를 제외하고 산악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카를 보면 케이블카가 가는 그 길에 아래 부분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케이블카가 지날 때 나무랑 겹치면 안 되고, 뭐 나무로 인해서 그 나무 위에 뭔가 이렇게 그 지주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라고 하는 개념, 삭도라고 하는 개념은 이 길을 반드시 뚫는 거죠. 그래서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밑부분은 다 나무들이 잘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케이블카가 상부하고 하부 정거장이 있고 상류에 정류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도 많은 시설들을 만들겠지만 이쪽에도 사실 많은 시설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산 정상부 아니면 능선에 이렇게 상부 정류장이 만들어지면 그곳은 다양한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의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깎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러한 이제 기본적으로 환경의 파괴들도 있고 또 한편 운행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립공원은 그나마 우리 국토에서 남겨져 있는 야생동물의 서식지고 뭐 그 야생동식물을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돈들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케이블카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이동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그곳은 야생동물이 찾아올 수가 없는 곳이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네. 두세 가지 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진행자께서도 그 추월산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수익성 부분은 검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담양군에 있는 그 추월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했을 때 담양 국민으로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들었는데요. 케이블카가 돈이 되나요? 엄밀히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돈이 되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돈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그러니까 담양군에서 논의가 됐었던 추월산 케이블카만 가지고 얘기해도, 왜냐면 다른 지역을 제가 잘 모르니까. 네. 거기에 예산이 한 46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인자 100% 유치해가지고 네. 그 개발사가 다 그걸 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게 보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죠. 호기죠. 좋은 거고. 당연히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의 케이블카에 관련된 논의를 하는 주체들과 만나서 이해당사자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정보를 알게 됐는데, 한 460억이 들어가는데, 1년에 한 100에서 150억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 한 5년 지나면, 그러네요. 그렇죠. 이제 네. 개발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5년 지난 이후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제 사실은 이 개발 업체도 담양군에 뭘 제안했었냐면, 이후에 기부 취납하겠다 했어요. 몇 년 뒤에요? 10년? 5년 뒤에. 5년 뒤에. 정확한 시점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네. 5년, 10년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이후에 기부 체납할 시점 되면 왜 5년 제가 말씀드렸냐면 5년 이후부터는 이용객자가 수가 줄어들어요. 케이블카는 일부 어떤 전문가들의 신기성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한 번 타면 다시는 안 타거든요. 전국에 지금 케이블카가 20여 개 정도가 있고 22개인가 3개가 있고 또 전국에 또 뭐가 있냐면 그 현재 지금 지자체마다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곳들이 한 50여 개 정도 되고 그러니까 한 번 타면 이 산에는 굳이 이제 더 이상 케이블카를 탈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 민간 기업이 담양군에게 케이블카를 넘겨주는 시점에는 적자가 나는 시점에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담양군은 그걸 계속 유지 운영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걸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담양군만의 사례가 아니라 전국의 다른 사례들의 시나리오들이 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무등산도 똑같은 유혹의 논리로 네.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 예비 후보가 그 기업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인터뷰하는 걸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무등산의 정말 접근성을 향상을 하려면 공공적 서비스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웬 기업의 의견을 갑자기 왜 듣겠다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공공성, 공익성, 이런 걸 이렇게 공익적 수익을 창출한다 해도 사실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반하는 일이라서 맞지 않은데, 기업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는 건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무등산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기업이 어쨌든 케이블카나 이런 그 산에 관광수단으로 뭔가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은 결론은 돈은 기업이 초기에 이제 벌어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훼손된 자연 그리고 야생동물이 사라져버린 무등산만 시민들은 얻게 되는 꼴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무등산은 일종의 군사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탐방로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도로가 있고 일부 이제 지자체 의견도 그렇고 네. 일부 이제 그 연로하신 분들께서 네. 그 도로가 이미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뭐 트램을 하든 산악열차를 하든 아니면 네. 전기버스라도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들 주시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서울에서랑 모 정치인, 모 정당의 대표가 장애인에 대한 발언들을 통해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지금 많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의 접근성, 장애인들도 무등산 정상을 가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러면 비장애인인 그 말을 들었던 그 장애인이 그런 말을 하고 듣는 비장애인은 마음이 한편으로 불편하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의 이동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알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나? 하는 생각들도 드는데 실제 장애인들의 그 이동권에서 정말 중요한 건 도시 안에서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버스도 우리 지금 강주에서 여성버스 30% 정도이고요. 그리고 지하철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모든 출구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타기 위해서 또 횡단보도를 도로를 건너서 그 엘리베이터로 접근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게 먼저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리고 그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소하는 그 활동들도 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굳이 장애인이 아니어도 장애인의 이동권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공감합니다. 근데 이게 그 장애인들 이동권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안에서 장애인들도 직장을 다니고 장애인들도 학교를 가고 장애인들도 친구를 만나고 모두 다 산에 가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동권의 보장이 사실은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애인들의 그 고통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통들을 공감하는 것처럼 사실은 자연 환경의 훼손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합니다. 그 인간의 유희를 위해서 자연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파하고 공감하고 야생동물이 서식지를 잃고 점점 사라지고 멸종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여기에 갖다 붙이는 것은 전혀 개변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언제나 또 갑자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과 공유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철학을 얘기해 주신 것 그런 같고요. 건 다시 해주실 거죠? 네, 이건 네. 참지 않으면 그대로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라는 것인지 네. 그냥 이거 개발만 반대한 것인지 그건 네. 아니었던 것 같고 뭔가를 무등산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네. 저는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그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강천 일교쯤에서 무등산을 매일 보고 출근을 해요. 저는
사실 무등산을 자주 오르지 않습니다. 사실 주변, 뭐 일수원지 주변에서 놀거나, 뭐 즐기거나, 무등산 옛길이나, 뭐 무돌길 이런 곳을 탐방하는 걸 좀 더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무등산을 저기 정상 멀리 있는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정상과 뭐 그 주변이 저렇게 있구나, 무등산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등산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사람인데, 무등산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무등산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무등산 정상의 복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상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군부대가 있고 방공부대가 있어서 지왕봉이니 인왕봉이니 이런 곳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주 시민들의 오래된 수건이었어요. 무등산 정상을 복원하자. 이제 1187이라고 했지만 군부대가 정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많이 깎였다고 해요. 그래서 1187이 아니라 1185인가? 1184인가? 뭐 이 정도의 높이가 되지 않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의 뜻에 따라서 정상을 복원하는 거, 그리고 무등산의 무해봉을 비롯해서 각 봉우리마다 철탑이 있습니다. KBS, MBC, KBC, KT 총 9개의 철탑이 있는데 이 철탑이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라고 이미 그 연구를 했고, 과거에 무등산에 있는 방송, 통신 시설들을 통합하고 이전하자. 그래서 개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논의가 됐고 협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나서서 추진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황폐화되어 있는 철탑 주변의 공간들을 복원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정상도 복원하고 철탑도 복원하고, 그리고 지금 군사도로로 그러니까 군사도로가 아니라 지금은 법적으로 거긴 탐방로여서 도로가 아닙니다. 근데 정상에 군부대가 있고 방송통신시설이 있다 보니까 제한된 차량들이 길을, 탐방로로 되어 있는 길을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무등산과 관련한 계획들, 각종 종합계획이라든가 무등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정 계획들에 보면 정상은 당연히 복원해야 되고, 철탑도 통합 이전해서 복원하고, 그리고 최종 지금 차량이 임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긴급한 시설에 이제 군부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는 도로는 복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복원해서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무등산, 그다음에 제 모습을 찾은 무등산을 남겨주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이게 현안이 됐는데 성명서의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무등산 정상에 산악열차도 케이블카도 도로도 필요치 않다. 우리 광주 시민은 미래를 통찰하는 정치를 가진 단체장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오늘도 시간을 내줘서 정말 재미있고 아까 제 머리를 때리는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아직도 안 끊은 거구나? 아니, 사실은 무등산과 관련해서 시민의 뜻은 예전에도 이렇게 도로를 뚫지 않고, 그 다음에 이미 있는 임시도로, 군부대가 이용하는 도로에 버스가 올라가는 것들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어요. 그리고 무등산의 울림온천 반대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지지했고,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을 시민들이 요구했던 거잖아요. 무등산에 대한 시민의 뜻은 무등산이 건강하게. 그래서 멀리서 바라봤을 때 저숲 어딘가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새들이 살고 빠진 동물들이 잘 움직이고 이러한 무등산, 그래서 풍요로운 무등산, 개발로 인해서 삭막하고 사람들이 막 사람 소리만 들리는 무등산이 아니라 사람은 좀 더 자연에게 겸손함을 배우고 이럴 수 있는 무등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무등산은 개발이 아니라 보존이라고 하는 뜻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시민들이 함께 해왔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 자치단체장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정책, 개발, 복원에 대한 정책 공약들을 좀 내세워 주시고, 정상 복원이라든가 철탑을 이전하고 통합하는 것에 민선 8기의 주요한 목표로 좀 삼아주셨으면. 마지막 마무리 안 시켰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일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